안녕하세요. 두쫑쿠 뉴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지금 손흥민 선수 때문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미국 리그를 아주 그냥 상상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려놓고 있는데요. 바로 최근 경기죠. 레알 에스파냐와의 짜릿했던 시간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잠깐! 그 전에 이것부터 알고 가셔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요, LAFC에서 주장 완장을 찾습니다. 네, 주장이요. 토트넘 떠난 이후로 새 팀에서 주장 완장을 다시 차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것도 합류한 지 겨우 반 시즌밖에 안 된 팀에서요. 보통 새로운 선수가 아무리 유명해도 주장 완장이라는 건 쉽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라커룸에서의 신뢰, 동료들의 인정, 감독의 확신, 이 세 가지가 전부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건데 손흥민은 그걸 반 시즌 만에 해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 왜 이 모양인 건지. 좋은 의미에서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번 경기가 왜 중요한지부터 짚어드릴게요. 지금 LAFC가 뛰고 있는 대회가 북중미 챔피언스 컵이에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유럽의 챔피언스 리그 같은 거예요. 북중미 카리브 지역, 그러니까 미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이런 나라들의 클럽들이 모여서 누가 이 대륙 최강인지 겨루는 대회인데요. 여기서 우승하면 뭐가 따라오느냐? 바로 피파 클럽 월드컵 출전권입니다. 세계 무대로 가는 티켓이에요. LAFC 입장에서는 이 대회를 2번이나 결승까지 갔는데 2번 다 우승컵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어마어마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손흥민이라는 카드가 추가된 겁니다. 자, 이 배경을 알고 계셔야 오늘 이야기가 제대로 들립니다. LAFC는 1라운드에서 온두라스의 레알 에스파냐란 팀과 붙었어요. 레알 에스파냐가 어떤 팀이냐면 온두라스에서는 나름 전통 있는 명문이에요. 리그 우승만 12번 한 팀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솔직히 올 시즌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온두라스 리그에서 11개 팀 중에 5번째, 중위권이에요. LAFC 전력이랑 비교하면 격차가 꽤 있는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1차전 원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손흥민이 고작 28분 만에 한 골세 도움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찍으면서 6대1 대승을 이끌어냈어요. 28분이요. 28분. 전반전도 안 끝났는데 혼자서 4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뭐 축구가 아니라 거의 시뮬레이션 게임 수준 아닙니까? 그리고 불과 나흘 뒤에 뭐가 있었느냐, MLS 개막전이었어요. 상대가 누구였겠어요? 바로 메시가 있는 인터 마이애미, 작년 MLS 우승팀이에요. 손흥민 대 메시. 이거 전 세계가 주목한 경기였거든요. 7만 5천 명이 넘는 관중이 몰려왔어요. MLS 역사상 손꼽히는 관중 기록이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손흥민이 뭘 했냐고요? 선제 결승골을 만드는 환상적인 어시스트를 터뜨리면서 팀의 3대0 완승을 이끌었어요. 메시 앞에서요. 메시 코앞에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두 경기 결과가 어떤 파장을 일으켰냐면요. MLS 공식 미디어에서 매주 발표하는 파워 랭킹이라는 게 있어요. 리그 전체 팀들의 순위를 매기는 건데 LAFC가 기존 2위에서 단숨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MLS 측에서 LAFC를 1위로 올린 이유를 딱 한 줄로 정리했어요. 인터 마이애미를 완전히 두들겨 팼다. 네, 공식 미디어에서 이런 표현을 쓸 정도였어요. 그만큼 압도적이었던 거죠.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손흥민, 레알 에스파냐와의 챔피언스컵 2차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경기 전 상황부터 봐야 돼요. 1차전에서 6대1로 이겼잖아요. 합산 스코어가 이미 압도적인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2차전은 관리 경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주말에 또 리그 경기가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손흥민한테 쉬게 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어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올해 34살이에요. 34살 프리시즌 때 경미한 부상도 있었고 훈련을 100%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즌에 돌입한 거였어요. 거기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미 2경기를 뛰었고요. 특히 인터 마이애미전에서는 88분 동안 풀타임에 가깝게 뛰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경기는 벤치에서 쉬는 게 맞죠? 그런데요, 라인업이 공개됐는데 손흥민이 선발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싶었어요. 감독이 리듬 유지 차원에서 잠깐 넣고 빼려나 보다 했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나온 겁니다. 이날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쉬는 경기였거든요. 요리스가 원래 LAFC 주장이에요. 그 요리스가 빠진 자리에 누구한테 완장을 줬느냐? 손흥민한테 간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크냐면 LAFC에 손흥민보다 오래 있던 선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타파리 같은 수비수도 있고 다른 베테랑들도 있었어요. 근데 감독이 손흥민을 선택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유명세 때문에 준 장식이 아니에요. 팀 내부에서 손흥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자, 경기 이야기 들어갑니다. 이날 도스 산토스 감독은 부분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골키퍼는 토마스 하샬이 장갑을 꼈고 수비진도 많이 바뀌었어요. 중원도 마찬가지. 그런데 앞쪽 공격진은 손흥민, 부안가, 보이드 이 조합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유스타키오도 3경기 연속 선발이었고요. 그러니까 감독이 뭘 원했냐면 뒤쪽은 쉬게 하되 앞쪽의 핵심 무기는 유지하면서 전반만이라도 확실하게 끝내겠다는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1차전이랑 완전히 달랐어요. 레알 에스파냐가 전술을 싹 바꿔왔거든요. 1차전에서 6골이나 먹었으니까 당연하겠죠. 수비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 선수들을 잔뜩 깔아놓고 철저하게 버티는 전술을 택한 거예요. 공격?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안 뚫리는데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LAFC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어요. 볼 점유율은 당연히 LAFC가 가져갔지만 상대가 저렇게 꽁꽁 잠그고 나오면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거기다 뒤쪽 멤버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패스 호흡이 한 박자씩 어긋나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어요. 전반 7분 손흥민이 왼쪽에서 순간적으로 중앙을 파고들면서 수비 라인 사이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패스를 받아내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왼발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아쉽게도 보이드의 발끝에 닿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장면이 이 경기 전반전에서 가장 위협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전반 9분, 이번에는 손흥민이 오른쪽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 뒷공간을 찔렀어요. 부안가에게서 원터치 패스가 왔고 각도가 별로 안 좋았는데도 손흥민은 망설임 없이 오른발 슈팅을 때렸어요. 이 장면에서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골에 대한 욕심이 상당했다는 거예요. 홈에서 아직 제대로 된 골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홈팬들 앞에서 꼭 골을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오면서 무산됐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지루한 경기였어요. 레알 에스파냐가 정말 단단하게 수비를 했거든요. 1차전에서 6골 먹은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후반전까지 버티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어요. LAFC도 로테이션 멤버들이 섞이다 보니까 볼이 앞으로 진행되는 속도가 느렸어요. 중원에서 압박을 빠르게 벗어나는 부분이 확실히 주전 조합일 때랑 차이가 있었거든요. 전반 27분에 보이드에게 단독 찬스가 왔어요. 아민 부드리한테서 패스를 받고 박스 근처에서 오른발 슈팅을 때렸는데 레알 에스파냐 골키퍼 로페스가 선방으로 막았어요. 이 장면에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손흥민도 같은 타이밍에 굉장히 좋은 위치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부드리가 보이드 대신 손흥민한테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었어요. 전반 38분쯤에는 라포소 선수가 세컨볼을 잡아서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것도 골키퍼한테 막혔어요. LAFC 전반전 총 슈팅이 고작 2개. 6대1로 골을 퍼부었던 1차전이랑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팀 같았어요. 전반전이 0대0으로 끝났습니다.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풀면서 터널로 들어가는데 고개를 좌우로 조금씩 흔들더라고요. 본인도 만족스럽지 못했던 거예요. 홈팬들한테 골 한번 보여주려고 선발까지 나섰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후반전,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도스 산토스 감독이 교체 카드를 꺼냈어요. 손흥민, 부안가, 유스타키오 3명을 한꺼번에 빼버렸습니다. 네이선 오르다즈, 티모시 틸먼, 주드 테리를 넣었고요. 사전에 선수들한테 전반만 뛴다고 미리 말해놨던 것 같아요.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거든요. 두 선수한테 이번 경기는 전반만 뛴다고 사전에 이야기했고 선수들도 이해하고 동의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졌어요. 손흥민이 빠지니까 LAFC의 공격이 방향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제 주관적인 느낌만이 아니라 현지 분석가들도 똑같이 지적한 부분이에요. 공이 돌기는 도는데 위협적인 장면이 줄었어요. 기회가 와도 한 번에 끝내려고 급하게 슈팅을 때리는 장면이 반복됐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손흥민이 경기장에 있을 때는 볼이 손흥민한테 들어가면 첫 터치에서 상대 압박의 방향이 꺾여요. 수비 입장에서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라인을 올려야 할지 내려야 할지 붙어야 할지 판단이 1에서 2초 늦어지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 LAFC의 다른 선수들한테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부안가가 작년부터 갑자기 더 무서워진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부안가가 갑자기 실력이 확 는 게 아니라
손흥민이 중앙에서 수비를 흔들어 놓으니까 부안가한테 오는 공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1대2 상황에서 공을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수비가 이미 흔들린 상태에서 공을 받으니까 당연히 더 위협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손흥민이 빠지니까 그 연결 지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공은 측면으로 빠르게 이동은 하는데 중앙에서 한번 정리되는 과정이 없어요. 모든 공격이 급해지고 단순해져요. 전반전에는 경기가 매끄럽지 않았어도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루트가 계속 살아있었거든요. 후반전에는 그게 사라졌어요. 후반 10분에 보이드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골문을 벗어났고요. 바로 1분 뒤에 라포소가 측면에서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가 잡았어요. 슈팅 자체는 나오는데 그게 조직적인 전개에서 나온 슈팅이 아니라 개인 돌파나 혼전 상황에서 억지로 만들어낸 슈팅에 가까웠어요. 그러다가 후반 19분 드디어 득점이 나왔습니다. 코너킥 상황이었어요. 세트피스에서 공이 뿌려졌고 첫 번째 슈팅이 막혔는데 그 세컨볼을 센터백 타파리가 왼발로 밀어 넣었어요. 이게 이 경기 유일한 골이 됐습니다. 1대0. 그런데 이 골조차도 매끄러운 빌드업에서 나온 골은 아니었어요. 혼전 상황에서 겨우 밀어 넣은 형태였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게 손흥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드러나는구나 하는 거였어요. 경기 막판에는 아찔한 장면도 있었어요. VAR 판도 끝에 레알 에스파냐한테 페널티킥이 선언된 거예요. 합산 7대1로 이기고 있었지만 홈에서 비기는 건 좀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백업 골키퍼 토마스 하샬이 키커의 슈팅 방향을 완벽하게 읽어내고 선방으로 막아냈어요. 이 장면에서 하샬 진짜 칭찬받을 만했어요. 오늘 경기 MVP는 사실 하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거든요. 최종 스코어 1대0, 합산 7대1, LAFC가 북중미 챔피언스컵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자, 이제 경기 후에 벌어진 일들 이야기해볼게요. 이게 진짜 흥미로워요. 도스 산토스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당연히 첫 번째 질문이 뭐였겠어요? 왜 손흥민한테 주장 완장을 줬느냐는 거였죠. 감독의 대답이 이랬어요. 요리스가 빠진 상황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은 손흥민이었다. 그는 지금 이 팀에서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뛰는 선수다. 훈련을 100% 소화하지 못한 몸 상태였지만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집중력과 영향력은 분명했다.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감독이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그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오늘 경기에서 모두가 봤을 것이다. 완장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그 차이를 인정한 선택이었다. 이 발언이 나오자 현지 분석가들이 반응을 쏟아냈어요. MLS 네트워크의 해설가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선택이다. 손흥민은 이 팀에 온 지 고작 반 시즌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장 완장은 라커룸에서 가장 신뢰하는 선수에게 가는 거다. 오늘 감독은 그 신뢰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말보다 행동으로 리더십을 보여준다. 그래서 오늘 주장 완장이 전혀 놀랍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또 다른 분석가는 전술적인 관점에서 짚었어요. 전반전에 손흥민은 좌측, 하프 스페이스, 중앙 등 여러 위치를 넘나들면서 팀의 빌드업이 끊길 뻔한 장면에서도 중앙으로 내려와 패스 각도를 새로 만들어줬다. 반면 후반에는 그 연결 지점이 사라지면서 공격의 정리 과정 자체가 없어졌다. LAFC는 손흥민이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의 차이를 시급하게 줄여야 한다. 현지 팬들 반응도 뜨거웠어요.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의견이 뭐였냐면 이 팀은 이제 확실하게 손흥민 중심으로 가야 한다. 전술을 애매하게 섞을 게 아니라 아예 손흥민 위주로 재설계해야 한다. 공이 손흥민을 거치지 않으면 공격이 정리가 안 된다. 결과는 7대1 합산 대승이었지만 팬들이 더 크게 주목한 건 스코어가 아니라 누가 이 팀을 안정시키는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번 경기에서 LAFC가 주전과 후보 사이에 전력 차이가 꽤 크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 LAFC가 이번 시즌에 소화해야 할 대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MLS 리그, US 오픈컵, 북중미 챔피언스컵, 거기에 미국 멕시코 리그컵까지 총 4개 대회를 뛰어야 해요. 시즌 전체로 보면은 한 50경기 정도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이 일정을 소화하려면 로테이션이 필수인데 로테이션 돌릴 때마다 이 정도로 경기력이 떨어지면 일정이 쌓일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손흥민 선수도 34살이에요. 아무리 자기관리의 달인이라고 해도 매 경기 풀타임 뛰면서 팀을 이끌 수는 없잖아요. 이번 경기에서도 감독이 전반만 뛰게 한 건 주말 리그 일정을 고려한 체력 안배 차원이었고요.
시즌이 길어질수록 이런 관리가 더 중요해질 텐데 문제는 손흥민 본인의 성격이에요. 이 사람은 쉬라고 해도 안 쉬는 사람이거든요. 팬들 앞에서 꼭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 동료들한테 본인이 먼저 뛰면서 태도를 보여주려는 마음, 이런 게 너무 강한 선수라서 오히려 무리할 위험이 있어요.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도 6대1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뛸 필요가 없었는데도 선발로 나왔잖아요. 본인이 원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홈에서 아직 제대로 된 골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시즌 전체를 봤을 때 현명한 체력 관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일정 한번 볼게요. 이게 또 흥미로워요. 16강 상대가 확정됐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알라후 엘렌세라는 팀이에요. 코스타리카의 3대 명문 중 하나인데 사실 LAFC 입장에서는 인연이 있는 팀이에요. 3년 전에도 이 대회 16강에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LAFC가 원정에서 3대 0으로 이기고 홈에서 1대 2로 졌어요. 합산 4대 2로 8강에 올라갔는데 재밌는 건 그때도 홈에서 고전했다는 거예요. 오늘이랑 비슷하죠. 3월 중에 이 경기가 열리는데 손흥민이 코스타리카 원정을 한번 다녀와야 합니다. 여기서 이기면 8강인데 8강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대진표를 보면요. 8강에서 만날 수 있는 팀이 멕시코 쪽에서 올라오는 팀이에요. 크루스 아술이라는 멕시코 명문팀이 1라운드에서 밴쿠버 FC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원정에서 3대0, 홈에서 5대0, 합산 8대0이에요. 그리고 16강에서 또 다른 멕시코 명문 몬테레이와 붙게 됐거든요. 이 두 팀 중 하나가 올라오는 건데 어느 쪽이 올라와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몬테레이는 이 대회 우승만 5번 한 팀이에요. 5번. 그리고 4강에서는요. LA 갤럭시를 만날 가능성도 있어요. 같은 도시 라이벌과 대륙대회 4강에서 맞붙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소름 돋는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터 마이애미 이야기인데요. 인터 마이애미는 동부팀이고 LAFC는 서부팀이라서 이번 시즌 MLS 리그에서는 다시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손흥민과 메시가 다시 맞붙을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이 북중미 챔피언스컵 결승뿐이에요. 그것도 대진표상 양쪽이 반대편에 있어서 결승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메시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는 지난 2년 연속으로 이 대회에서 결승에도 못 올라가고 탈락했거든요. 만약 손흥민이 먼저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면 메시와의 자존심 대결에서 또 한 번 이기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기대되지 않습니까? 정리해볼게요. 오늘 경기 결과만 놓고 보면 합산 7대1 대승, 16강 진출 확정, 깔끔한 결과예요. 그런데 현지에서 더 크게 남은 건 스코어가 아니었어요.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의 전반 45분, 그리고 손흥민이 빠진 후반 45분, 이 대비가 오늘 경기의 핵심이었어요. 프리시즌 부상 이후에 몸을 끌어올리는 단계임에도 감독은 손흥민을 선발로 내세웠고 주장 완장까지 맡겼어요.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지금 이 팀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누구를 기준으로 세워놓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어요. 손흥민은 이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어요. 3경기 연속 필드골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직전까지의 활약을 보세요. 레알 에스파냐 1차전에서 한 골 3도움, 인터 마이애미전에서 결승골 어시스트. 이 사람의 생산력은 이미 증명이 끝났어요. 오늘은 그냥 상대가 극단적으로 수비에 올인한 경기였고 로테이션 멤버들과의 호흡이 완벽하지 않았던 날이었을 뿐이에요. 오히려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시즌이 길어요. 4개 대회를 동시에 치러야 하는 살인적인 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손흥민의 체력 관리, 주전과 후보 사이의 전력 격차 해소, 이 2가지가 LAFC가 이번 시즌 진짜 정상에 서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예요. 그런데요, 쓸데없이 손흥민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다 잘 알잖아요. 몸이 10이든 100이든 경기장에 서면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34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전방 압박 1순위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선수가 풀시즌을 치르게 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골과 도움을 만들어낼지 솔직히 상상이 안 돼요. 다음 경기는 3월 1일 휴스턴 원정 MLS 2라운드예요. 체력을 비축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날카로운 손흥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손흥민 선수와 LAFC의 앞으로 행보 저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두쫑크 뉴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